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남편과 합심해서 시작한 식당이었고 잠 줄여가며 정말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단골분들도 많고 입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꾸준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족발이랑 보쌈 메뉴를 팔고 있고 식사로 드실 수 있는 한상 메뉴도 판매하고 있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도 많이 오고 주말에는 웨이팅도 꽤나 있는 식당입니다. 처음에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식당 연다고 했을 때 양가 부모님들이 참 많이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큰 마음 먹고 시작했었습니다. 지금이야 장사도 잘 되고 안정적인 매출이 잘 나오다 보니 양가 부모님 다 잘 선택했다고 칭찬해 주시죠. 특히 저희 시부모님은 처음엔 제 고집대로 식당 한다고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괜히 망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걱정도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 됐다 보니 기뻐하셨고 저를 기특해 하세요. 저도 수입이 괜찮은 만큼 양가 부모님께 용돈이나 선물 등 좀 더 신경 쓰고 잘하려고 하고요. 시어머니는 저 보면 항상 하셨던 소리가 우리 성원이도 저같이 야무진 아내감 만나서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성원이는 제 시동생 이름이에요. 남편과는 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인데 여자친구도 없고 따로 연애도 안 하는 것 같았죠.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고요. 저희 시동생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성격은 무던하고 착한데 본인 말로는 여자들한테 인기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머님은 시동생도 얼른 장가를 갔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누구라도 데리고 오면 환영하겠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의 간절한 염원 덕분인지 어느 날 시동생이 갑자기 난데없는 결혼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어머님은 누군지 엄청 궁금해하셨어요. 연애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결혼까지 한다니까요. 시동생은 직접 만나보시라고 했고 여자친구를 저희 가게에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가게에는 룸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부모님하고 예비 동서가 첫 인사를 하게 된 거죠. 시동생과 함께 저희 가게로 들어왔고 저희 부부도 인사를 했는데 착하고 순해 보이는 인상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좋아하시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자리가 끝나고 나서 보니 어머님은 시동생의 여자친구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얘기를 나눠보니 친정살림도 영 어려운 것 같고 직업도 변변찮은 것 같다.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5년 정도 시간 보냈다는데 결국 안 되고 지금은 엄마 식당에서 일 돕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엄마랑 사는데 아빠하고는 연락 안 된 지 오래라고 했고요. 어머님은 시동생더러 누가 됐든 결혼할 여자친구만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실 땐 언제고 막상 시동생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는 몹시 마음에 안 드는 눈치셨죠. 하지만 저는 인상도 착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서 어머님께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인상도 선하고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엄마 가게에서 일 돕는 것도 성실하고 좋아 보인다고요. 무엇보다 도련님이 저렇게 좋아하고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느냐라고요. 시동생이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어머님을 좀 설득한 것도 있었죠. 어머님은 영 눈에 안 찬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여자는 제 동서가 되었습니다. 시동생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5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줬고 저는 동서한테 따로 선물도 했습니다. 동서는 저한테 고맙다고 저 같은 형님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가게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올 때마다 참 장사가 잘 돼서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도 평생 식당 하셨는데 먹고 사는 정도만 될 정도로 근근히 운영된다면서 이렇게 잘 되는 맛집은 비법이 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요. 저는 웃으면서 왜 동서도 식당 하게? 라고 물어봤는데 동서도 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틈만 나면 저희 가게에 놀러왔고 오면 팔 걷어붙이고 일도 잘 도왔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라며 일을 잘 돕더군요.
그러면서 점차 동서와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같이 맥주를 할 때도 한 번씩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동서는 신세 한탄을 좀 하더라고요. 저보고 형님이 참 좋아 보인다고, 인생이 순탄해 보인다고 하면서요. 아주버님도 남자답고 성격 호탕하시고 가게도 이렇게 장사 잘 돼서 돈도 잘 버시고 애들도 착하고 귀엽다면서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고요. 저는 좋게 봐줘서 고맙지만 나라고 뭐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하지만 동서는 제 말에도 그래도 자기보다 낫지 않냐며 자기는 뭐 하나 되는 게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도 그렇게 준비했는데 결국 안 되고 결혼은 했지만 솔직히 시부모님이 자기를 탐탁치 않아 하는 거 다 안다면서요. 시동생 버는 월급도 작아서 자기도 일을 해야 되는데 졸업하고 공부만 한 탓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경력도 없다고 자기가 한심하답니다. 저는 자신감 없어 보이는 동서가 왠지 마음이 쓰이고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동서를 많이 위로해 주었고 동서 역시 저에게 의지를 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동서지간이지만 꼭 자매처럼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한 번씩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동서는 저희 집 가게에 있는 무말랭이가 너무 맛있다고 자기는 이거 하나로도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무말랭이 포함해서 반찬들도 많이 싸줬죠. 그런데 한 번은 가게 휴일이라서 볼일 보러 나갔다가 잠깐 동서네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좋아하는 간식하고 커피 사들고요. 그렇게 동서네 집서 대화를 좀 나누는데 밥 시간이 되었고 동서가 해먹으면 귀찮으니 배달을 시키자고 하더군요. 저는 좋다고 했고 배달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 음식이 좀 물리기도 하고 잔반이 꽤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다 먹고 치우면서 제가 잔반을 모아서 동선의 주방 싱크대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연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통 가득 제가 준 반찬들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 동서가 깜짝 놀라 달려오더니 뚜껑을 확 닫더라고요. 형님 이게요. 제가 형님이 주신 반찬들 너무 맛있어서 조금씩 아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렸어요. 죄송해요. 동서는 쩔쩔매며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음식이 쉬었으면 당연히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죠. 하지만 저는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그 버린 양이 너무 많아서 거의 안 먹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서한테 다음에는 팍팍 먹으라고 내가 언제든지 싸줄 테니까 아껴 먹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동서도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댁 모임에서 동서가 제 가방을 보고는 너무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방은 명품 가방이었고 금액으로 치면 3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계속 가방을 구경하고 좋아하는 것 같길래 저는 시댁에 있는 종이 가방 갖고 와서 제 물건 넣고 가방 비워서 동서를 그냥 줬습니다. 동서, 이거 동서 가져. 그 말에 동서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이거 마음에 들면 가져. 나는 다른 것도 있고 동서한테 잘 어울릴 것 같네. 아니에요. 이거 비싼 거잖아요. 괜찮아. 그리고 많이 매지 않아서 상태도 좋으니까 동서 해. 제 말에 동서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냥 동서가 제 가방을 마음에 들어하고 또 동서가 전에 마땅한 명품 가방 하나도 없다고 한 게 생각나서 준 거였습니다. 싸구려 가방도 아니었고 관리 잘하면서 가끔 든 거라 상태도 최상이었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도 옆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휴 좋겠네. 형님이 주신다고 할 때 받아. 그거 엄청 비싼 건데. 형님 잘 뒀다 너. 동서는 곤란한 표정이었고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싶었죠. 동서 괜찮아.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래 형님 고맙습니다 하고 넣어도 너 안 가지면 내가 가진다. 아휴 어머님은 제가 다음에 하나 사드릴게요. 어머 정말? 그 말에 동서는 감사해요 형님 하더라고요. 시동생도 옆에서 자기 명품 가방 생겼네 좋겠다 하며 덩달아 좋아하고요.
저는 동서가 친동생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쓰던 가방도 바로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동서가 그 가방을 드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친척 결혼식이라던가 시댁 모임 등에서도 한 번도 들고 오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이런 경조사 자리 올 때는 형님이 주신 가방 들고 오지 한 적도 있으셨는데 동서는 그냥 아껴서 매려고요 라고만 하고 말더군요. 어머님은 그 명품 가방을 결혼식 같은 데 들고 올 거 아니면 도대체 어디 들고 간다는 거냐며 가방을 모시고 살 거냐 한 소리 하셨지만요. 단 한 번도 맨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좀 의아하긴 했지만 이제 동서 거니까 내 할 바 아니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맘때 저희 가게는 장사가 잘 돼서 남편과 상의 끝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직영점 하나를 내기로 했어요. 저희 가게에서 미처 못 드시는 분들은 가까운 직영점을 이용할 수 있게요. 그렇게 직영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동서가 자기가 그 직영점에서 일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맞벌이 안 한다고 동서에게 눈치를 좀 주시는 모양이고 자기도 저 일하는 거 보니 좋아 보여서 일 배워서 해보고 싶다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제 한 가족인데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돕고 살아야 되니까요. 저는 동서에게 일을 가르쳐줬고 직영점의 점장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그에 걸맞게 월급도 잘 챙겨줬죠. 직영점 관리 차원에서 한 번씩 가보면 애살 있게 참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 통해서 들은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거기 직원 한 명이 그만두면서 남편에게 다 얘기하고 갔는데 동서가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하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툭 하면 가게 비우고 나간다는 겁니다. 가게 운영하다 보면 점장으로서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건 나 몰라라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직원들한테도 함부로 한다고요. 그러다가 저나 남편이 가면 갑자기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없으면 순 농땡이만 부린다네요. 그리고 동서가 점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툭하면 가게 비우고 점집 순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비밀로 하라 하고요. 남편은 그런 이유로 동서를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저는 동서가 그럴 사람은 아닐 거라고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라 두둔했죠. 그리고 제가 동서에게 잘 말해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는데 동서는 미안하다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직원들 보기에는 안 그래 보였나 봐요 라면서 저한테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너무 사과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불편해져서 알겠다고 했죠. 남편은 재수 씨가 가만 보면 좀 앞뒤가 다른 것 같다는 소리를 했었는데 저는 동서가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기절 초풍할 일이 생기고 말았죠. 하루는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게 뭐냐고 뒷문에서 뭔가를 들고 온 거예요. 저희 가게는 뒷문이 있고 앞에 작은 창고 같은 게 있는데 에어컨 실외기와 거의 안 쓰는 가게 비품들을 놔둡니다. 남편이 실외기 확인하러 뒷문으로 나갔다가 창고 옆 짜투리 공간에 뭔가 숨겨져 있어서 꺼내 들고 왔다는 겁니다. 남편이 들고 온 건 바로 막걸리였어요. 저희 가게에는 막걸리가 없어서 저희 가게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냥 막걸리가 아니었습니다. 노란 부적이 붙어있는 막걸리였죠. 부적이 붙어있는 막걸리병이라니 누가 봐도 안 좋은 의미처럼 보이고 누가 이런 걸 몰래 갖다 놨나 확 소름이 돋더군요. 직원들도 놀래서 이게 뭐냐고 구경하고요. 저와 남편은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또 이 부적은 뭘까 황당했습니다. 근처에 경쟁하는 식당에서 갖다 놓은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직원 중 한 명이 자기 지인 중에 점쟁이가 있다고 그 사람한테 이 부적이 뭔지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그 지인에게 전송하더라고요. 좀 있다가 답장이 왔다고 저한테 알려줬는데 그 부적은 재물운을 빠져나가게 하는 부적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저주 행위를 할 때 보통 막걸리병에 부적을 붙여서 뿌리는 의식이 있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저주를 하려고 그런 부적이 붙은 막걸리병을 숨겨놓은 거죠.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경악했습니다. 누가 이런 소름 끼치는 짓을 했나 하고요. 뒷문 쪽이라 CCTV가 없어서 확인도 안 되는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 차를 뒷문 맞은편에 댈 때가 종종 있으니까 블랙박스에 찍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장사 끝내고 남편 블랙박스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냈어요. 그 막걸리 병을 놓고 간 사람을 확인한 저는 뒤통수가 얼얼해지더군요. 바로 저희 동서였습니다. 동서가 저희 가게 근처에 주차 후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뒷문 쪽으로 가더니 슬쩍 막걸리 병을 놓고 나오는 겁니다. 조금 멀리서 찍혀서 희미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건 동서가 맞더라고요. 남편은 시겁하면서 당장 시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요. 저는 시동생과 동서를 기다리면서 동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동서의 의중이 궁금했어요.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가 왔고 남편은 그 화면과 함께 부적도 보여주었습니다. 시동생도 경악하고 동서도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이런 짓을 대놓고 하면서 안 걸릴 줄 알았다는 게 신기했죠. 동서는 처음엔 자기 아니라고 우기다가 시동생마저도 당신 맞다고 해대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가게가 잘 되는 부적인데 주인이 몰라야 영험하다고 해서 자기가 몰래 갖다 놓은 거다. 자기는 좋은 뜻으로 한 거다 라면서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저는 이게 뭔 줄 안다고. 이 부적에 움직일 동, 재물제 적혀 있는데 이거 재물 나가는 부적 아니냐 그랬죠. 그랬더니 동서는 절대 아니라고 오히려 재물이 들어오는 부적이라며 저 더 잘 되라고 그랬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대는 동서를 보는데 진짜 진절머리 나고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럼 그 점집에 직접 물어보자 했는데 동서는 또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먼 지역에서 했다고 했다가 또 자기는 형님 좋으라고 한 건데 이런 건지 몰랐다 하질 않나. 그 점쟁이 고소한다고 하질 않나. 횡설수설. 시동생도 왜 이러냐고 하는데도 동서는 그 점쟁이가 자기를 속였다면서 혼자 난리를 치는데 진짜 더 이상 말도 섞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냥 됐다고 가보라고 했습니다. 동서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좋은 의미라고 우겨대는데 내가 바본 줄 아나 싶고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가고 남편도 화가 나서 재수씨 미친 거 아니냐고 욕을 하면서 당장 직영점에서도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동서의 행동이 너무 소름 끼치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을까? 분명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나만의 착각이었을까? 나한테 뭔가 섭섭한 일이 있었던 걸까? 머리가 복잡해졌죠. 동서는 그 일 이후로 자꾸 전화해서 자기는 좋은 의도였다 기분 푸셔라며 변명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내가 바본 줄 아느냐 적당히 하라고 따지고 싶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일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상해서 동서와 감정적으로 더 얽히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사람이 너무 이상해 보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이면 그냥 안 건드리고 싶은 기분 있잖아요. 제 앞에선 그렇게 사근사근 동생처럼 살갑게 굴었는데 뒤에서는 저주 부적이나 붙이고 그 이중성이 너무 소름 끼쳐서 동서랑 더 이상 말도 섞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겠다고 그 얘기 그만하자고 하고 동서를 좀 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으로 얽혀있다 보니까 아예 연을 끊을 순 없지만 전처럼 왕래를 하거나 연락을 하며 친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당장 점장 자리 뺏고 쫓아내자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도련님을 봐서 일단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가게에 찾아와도 적당히 대꾸만 해주고 예전처럼 연락을 하거나 밖에서 따로 만나거나 하는 일은 일체 없었어요. 동서도 제가 피하는 걸 느꼈는지 전처럼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동서를 가게에서 자르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어영부영 없던 일이 되었고요. 그렇게 또 한동안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번엔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단골 손님 한 분이 하루는 식사 후 저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뿐이고 엄청 오래된 손님이라서 저하고도 친하게 지내시는 분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 했고 그분은 폰을 보여주면서 이거 혹시 하 사장 얘기 아니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뭔가 싶어서 봤는데 그 화면은 저희 지역 인터넷 맘카페였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엄마들이 편하게 글도 쓰고 중고 거래도 하는 지역 카페요. 그런데 그분이 글 하나를 보여주시더군요. 자유 게시판 글이었는데 그 게시판이 원래 자유롭게 시댁 식구들 하소연도 하고 욕도 쓰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여자들끼리 서로 공감도 해주고 같이 욕도 해주고 그런다고요.
거기 보면 시부모, 신우, 동서, 남편 할 것 없이 욕과 하소연이 많이 올라온대요. 그런데 그중 한 여자가 유독 자기는 동서인 형님이 너무 싫다고 글을 올리는데 집요할 정도로 자주 글을 올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카페에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여자 닉네임을 알 정도라고 하더군요. 하도 비슷한 글을 많이 올리니까요. 그래서 단골 손님도 그 여자 닉네임을 알고 있었는데 가만 보다 보니 그 내용 속 묘사하는 형님이라는 여자가 꼭 저 같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 읽어보니 돈 좀 번다고 유세 떤다. 적선하듯이 지 쓰던 가방 쓰라고 주더라. 먹지도 않을 반찬 먹으라고 주는데 가게에서 버릴 거 나한테 처리하는 것 같다 등등의 비난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걸 읽어보는데 손이 다 떨려오더라고요. 저는 그 손님에게 일단 카페 이름을 알아내서 제 폰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여자 닉네임을 찾아서 그 여자가 쓴 글을 다 확인해 봤죠. 예전에 쓴 글을 볼수록 동서가 쓴 게 맞는 것 같더군요. 첫 만남부터 돈 좀 번다고 착한 척 사람 무시하고 뒤에서는 시어머니한테 내 욕하는 것 같다며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요. 시댁 식구들은 그 여자의 진짜 실체를 모른다. 돈 좀 번다고 대단한 여자라고 하는 게 우습다. 그래봤자 식당 아줌마 주제에 라는 글도 있었어요. 게다가 식당 하면서 툭하면 머리하고 마사지 받으러 가는 것도 꼴사납다. 음식 냄새 풍기면서 꼭 있는 척 하려고 백화점 가서 옷 사는 것도 싫다. 시부모님께 알랑방구 끼고 돈으로 매수하려 한다 등등 온갖 글이 다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쓴 글에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이분 여기서 또 이러시네. 그 정도 자격지심이면 병입니다. 그쪽 형님이 불쌍하네요. 작작 좀 하세요. 형님이 알면 어쩌려고요. 등등 동서를 비난하는 댓글도 종종 있었어요. 그럼 그 여자는 대댓글로 너나 잘하라고 심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형님 진짜 여우 같네요. 재수없어요 같은 옹호 댓글에는 맞다면서 막 부연 설명까지 적어놓고요. 그리고 용한 점집 알려달라. 저주부적 같은 거 써주는 데는 없느냐 하는 질문글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막걸리 사건도 떠오르더라고요. 저라고 이름은 없었지만 내용상 누가 봐도 동서가 쓴 글이었고 저를 저격하는 글이었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얘 나한테 왜 이러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저는 밤잠도 설쳐가며 고민했습니다. 동서가 저한테 너무 큰 악의를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 글만 보자면 동서에게 저는 절천지 원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동서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싸운 적도 없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저는 동생처럼 생각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려고 했고 마음을 많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동서가 묘사하는 저는 돈 좀 있다고 유세 떨고 여우같이 굴고 허영심 가득하고 불쌍한 동서를 착취하는 천하의 못된 인간이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결국 동서가 있는 직영점을 찾아갔습니다. 당사자에게 명확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동서를 불러내서 동서에게 카페 글을 보여줬어요. 이거 동서가 다 쓴 거 아니냐면서요. 동서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금세 자기 아니라고 자기는 이런 카페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우기더군요. 가만 보면 동서는 불리하며 무조건 발뺌하고 잡아떼는 듯 했습니다. 끝까지 우기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동서가 쓴 게시글 중 하나를 보여주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글은 제가 준 가방 사진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동서한테 줬던 제 가방 사진을 찍어 올려서는 밑에 이렇게 적었더군요. 자기가 몇 년이나 쓴 거 나한테 적선하듯이 가지라고 주더라고요. 제가 거진가요? 쓰던 거밖에? 진짜 기분 더러웠습니다. 새 것도 아니고 쓸 만큼 쓴 거 던져주듯이 주고 시댁에서 생색은 오지게 내더라고요. 진짜 재수 털리네요. 라고요. 그 가방은 누가 봐도 제가 동서에게 준 가방이었고 그것만큼은 자기가 모른다고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게시글 댓글에 님 이거 비싼 거예요. 상태도 엄청 좋은데요. 이런 거 주실 정도면 님한테 애정 많으신 것 같은데 왜 인터넷에 이런 욕을 자꾸 쓰세요? 라는 댓글도 있었고 혹시 안 쓰실 거면 저한테 파세요. 이거 요즘 구하기 힘들어요.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 판다는 댓글 밑에 동서가 팔겠다고 채팅으로 얘기하자고 달아놨더군요. 제 가방은 아마 그 사람에게 판 모양이었죠.
제가 이거 내가 준 가방인데 이래도 잡아 뗄 거냐 했고 동서는 아니라고 집에 있다고 또 우기더군요. 그래서 좋다고 지금 집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내 눈으로 가방 확인해 보겠다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친정에 놓고 왔다느니 사촌 언니 빌려줬다느니 횡설수설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진짜 인내심이 바닥나서 화를 냈어요. 동서 진짜 그러는 거 아니라고.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런 인터넷 카페에 내 욕을 올리느냐고요.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 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이러냐고요. 동서는 제가 뭐라고 하든 자기가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기만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속 시원하게 속마음을 얘기라도 했으면 나았을지 모르죠. 하지만 동서는 끝까지 억울하다 자기가 아니다라더군요. 이게 끝까지 나를 기만하는구나 싶고 그 면상 보기도 싫더군요. 저는 치가 떨려서 이제 여기 안 나와도 된다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일한 것까지 쳐서 돈 보낼 테니 지금 당장 가방 챙겨서 가라고요. 동서는 억울하다 이러지 말라라고 했지만 저는 팔뿌리 치고 이제 나한테 동서 대접 받을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동서가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으면 나도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고요. 제가 화가 나서 단호하게 말하자 동서도 결국 앞치마 벗고 가방 챙겨 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이 일을 다 얘기했고 남편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시동생에게도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님도 알게 되셨고요. 시부모님도 동서한테 형님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뒤에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소름 끼친다고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동서는 시동생 통해서도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저에게 전화도 집요하게 했지만 저는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 껄끄러워서 명절이나 모임 때도 되도록이면 안 마주치게 방문하게 되었죠. 가족으로 얽혀있긴 하지만 그런 소름 끼치는 인간하고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머님도 저한테 성원이가 어쩌다가 그런 요상한 애랑 결혼까지 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 같아서 애도 없을 때 이혼하라 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동서 하는 짓이 너무 이상하고 소름 돋아서 시동생은 괜찮은가 싶기도 한데 둘 사이는 또 좋은지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젠 저하고 상관도 없고 어쩌든지 말든지 알 바 아니지만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다더니 저는 그 일로 사람에 대한 불신까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또 저를 언니처럼 생각한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그런 소름 끼치는 짓을 하고 다니나요? 도대체 동서가 저한테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아는 제 친구가 동서가 저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면서 그걸 그런 음흉한 방식으로 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내 일하며 사는 사람일 뿐인데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자격지심을 가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한테 마음을 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거, 앞과 뒤 다르게 행동하고 무조건 발뺌하고 잡아떼는 거, 그 모든 게 동서 본인에게도 아주 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제발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